국민들은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신문이나, 요즘 신문의 비중은 많이 약해졌죠. 인터넷 언론,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 그리고 포탈, 그리고 방송, 종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강하다는 거, 이재명이가 50% 넘었다는 것은 여론조사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보면 사회에 잘 나간다라는 주도층은 아마 이재명의 당선 확률을 한 90% 정도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00% 확신한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재명에게 밴드 웨건식으로 쏠려가는 대세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전원 합의부를 채택했다고 어제 나오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니, 대선 후에 나올 것이다. 자, 파기환송시키게 되면, 즉 2심 결과를 대법원이 부정하고 다시 돌려보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대선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논란이 있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마치 가능성이 있는 듯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한 제 의견을 먼저 말하면, 저는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제 해부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헌재를 겪고도 다시 4대4라는 기대를 대법원에 가지는 것은 무망하다. 그래서 대법원이 소부에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2시간 만에 변경을 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고 보수 측에는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헌재를 겪어봤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요, 조선일보 등에요, 진보 좌파라고 하는 대법관은 2명이고 중도 보수가 10명이다. 윤석열 정권에 임명된 보수 대법관들이 10명이다. 자, 그래서 문재인한테 임명된 대법관 2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중도 보수 재판관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결정한 것은 소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탄핵 사태의 헌재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비슷합니다. 그때 보면 문행배나 이미순이, 정계선이 빼고 5명은 중도 내지 보수다. 3명은 중도고 2명은 보수다. 그래서 기각이 3표나 4표가 나와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전부 다가 그리 믿었잖아요. 저만 아니랬지. 그렇지만 결과가 결국 탄핵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헌법재판관 정도가 되면 이 사회에서 닳고 닳아가지고 그 위치까지 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지금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서 그걸 배반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상당히 고매한 인격과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출마 가결까지 논하게 하고 좌파들이 길을 메우고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는 듯이 2심 결과로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눈꽃만큼도 한국의 헌재, 대법관 이런 사람들의 양심, 도덕, 지적 자질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판사 중에 정치 잘해서 대법관 되고 판사 중에 정치 잘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이에요. 윤통이 임명한 조희대라는 대법관이 원칙적이고 강경해서 그가 뭔가 일을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선관위원장하는 노태학이 빠져버리고 13명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남아 있는데, 지난요
2020년요. 이재명의 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2심에서 유죄가 됐잖아요. 1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그게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2020년 6월 18일 날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한 차례 합의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고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이게 권순일이가 개입된 이 대법원의 무죄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문 정권은 이재명의 유죄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대선 후보가 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요. 문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당시 정권과 반해가지고 이재명을 풀어줬어요. 권순일이가 로비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게 결정적이겠지만은 권순일이 로비에 당할 만큼 대법관들이 이재명이를 무죄로 풀어줄 정도로 자신이 정확하게 이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격과 양심, 도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그때보다도 2020년 7월 달보다도 이재명의 세가 100배는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달 정도만 가면 이재명이 대선에 꼴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다른 재판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법관이 마지막 양심을 발휘해서 이재명이를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그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상층 기득권 이 법기술자들의 양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대법관이나요, 헌법재판관쯤 되면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그래서요, 법조계에서 대법관을 했다, 헌법재판관을 했다 이러면요,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사법부의 기득권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 저는 기득권은요, 별로 양심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류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이 됐다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부에 배당이 된 이유는요. 소부에 소속된 4명의 대법관들이 책임을 나누자. 이재명이를 풀어주려고 결정하는데 욕을 4명이 먹는 것보다는 12명이 먹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을 정리해주고 또 자기들은 12명쯤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을 정리해주는 쪽으로 갈 거다. 자, 윤통도 탄핵되고 그리고 또 윤통의 탄핵에 대한 보수의 저항도 별 것 없었고 정해지고 나면 끝이다라는 걸 봤잖아요. 이번에도 헌재가요. 고민을 한다고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끌면서 보수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지쳐서 이제 데모하는 힘도 빠졌을 때 바로 때려버렸죠. 그래서 이재명이의 공직선거법 2심보다 늦게 가서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이 아웃되면 대선 전에 아웃될 거다라고 희망을 가졌지만은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나온다는 부분을 확신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시간을 공직선거법 사건보다도 더 늦게 한 열흘쯤 있다가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대법원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불리하든 유리하든 대선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뭔가 희망을 던져줄 거다. 오늘도 뭐 저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요 가소로운 이야기다. 사람이요 한 번 쏘고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2번 쏘고면요 지가 바보예요. 3번 쏘고면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쏘고 싶습니까?